안녕하십니까. 결혼비자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금액 증명의 방법 중 이번에는 세 번째로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본인 소득금액 증명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금액 증명은 요걸로 본인 소득금액 증명이 되면 제일 깔끔하게 좋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소득금액 증명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본인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본인 소득금액 증명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2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본인 소득금액 증명의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법무부에서 고시를 하였죠.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 즉 한국 신랑분이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직계가족의 수,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수에 따라 본인이 증명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이렇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상 신랑분 한 분이 계시면 베트남에서 입국할 부인과 신랑 합하여 2인 가구가 됩니다. 그럼 2인 가구는 2,519만 5,752원 이상을 증명하여야 하고요.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렇게 법무부에서 신랑이 증명하여야 할 가구 수별 소득 금액을 고지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소득 금액 증명의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유 부동산은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인정해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곱미터당 40만원짜리 토지 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4억이 됩니다. 그죠? 4억이 되고 1000제곱미터가 한 302평 정도 되네. 그죠? 어쨌든 4억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부채가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공시지가 4억, 여기 공시지가 4억에서 등기부 등본상 부채 1억을 공제하면 3억이 남게 됩니다. 요 3억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 부동산의 5%를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요 3억의 5%는 3, 5, 15, 1,500만 원을 본인 소득금액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외에 또 다른 부동산, 아파트가 있다, 주택이 있다, 임야가 있다, 또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위의 방법과 똑같이 계산하셔서 모든 합산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합산 금액을 본인 소득 금액 증명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은요, 본인 소유 부동산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소유 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를 함께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소유 부동산 또는 본인 명의의 소유 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인 가족이라면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신랑분, 베트남에서 입국할 신부 이렇게 하면 4인 가족이 되죠. 요 4인 가족이라면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 증명은 3,896만 8,428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4억짜리 부동산으로 계산해 본 결과 우리가 소득금액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인 1,500만 원입니다. 이 1,500만 원으로 법무부 고시 3,896만 8,428원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 내 근로소득과 요 부동산 소득 1,500만 원을 합산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2,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2,500, 근로소득 2,500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부동산 1,500, 다음에 4,000만 원이 되죠. 요 4,000만 원으로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3,896만 8,428원이니까 4,000만 원이면 이 금액이 넘어가죠.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신 겁니다. 또 내가 사업소득이 조금 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다.
역시 사업소득도 내가 2,500만 원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요 2,500만 원 사업소득과 부동산 1,500만 원을 합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요 4천만 원으로 역시 본인 소득금액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자소득, 임대소득, 농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예금, 주식 등이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가정에서 내가 예금소득으로 500만 원을 증명할 수 있고 정권소득으로 900만 원을 증명할 수 있고 농업 출하증명, 출하소득으로 1,000만 원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500만 원, 900만 원, 1,400만 원이죠. 여기 1,000만 원, 출하증명 더하면 2,400만 원.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부동산 1,500을 더하면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역시 또 요 3,800만 원보다 3,896만 8천 원보다 돈이 많으니까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여기 예금과 주식, 요 예금과 주식은요 예금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의 5%만 인정을 해줍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된 주식의 5%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자, 임대, 농업, 출하증명,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런 건 전부 다 100%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예금과 주식만은 6개월 이상 예치된 것에 5%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요.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비자 서류 만들 때 은행에 어디에서 빌리든 뭘 하든 5억에서 6억 예치하고 잔고증명 발급받고 비자 접수하고 해제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반드시 6개월 이상 정기예금과 6개월 이상 예치된 주식의 5%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역시 마찬가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이 모든 소득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살죠.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이 모든 어떤 소득이 있다면 어떤 소득이든 다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 합산한 소득이 예를 들어서 2,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직계가족의 소득 2,600만 원과 부동산 소득 1,500만 원 합하면 4,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역시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충족하니까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 소득과 요 소득은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소득이든 있는 소득은 다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앞에서 보신 법무부에서 고시한 가구 수별 신랑이 증명해야 할 소득 금액이잖아. 그지요?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등본상 몇인 가구니까 내가 증명해야 할 소득 금액이 얼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걸로 갖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맞추어 보시면 내가 비자 접수가 가능하다.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해결이 되시고요. 여기에서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만은 절대로 합산 불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소득도 다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만은 앞에 2편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만은 절대 이 소득과 합산이 불가하고 딱 요거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 요거 하나만으로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비자 서류 잘 만드셔서 신부님 한국 입국하시고 행복한 결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